이걸 그만두고 싶은 게 진짜 포기인지 놓아주기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? 같은 그만두고 싶음인데 어떤 날은 도망 같고 어떤 날은 정리 같습니다. 둘이 같은 단어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서 흐르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. 그리고 그 방향의 차이가 그 다음 회복의 속도까지 결정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두 마음을 가르는 결 하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출근 직전 책상 앞에 앉아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오늘이 마지막 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사직서 폴더를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며칠 뒤에 다시 만드는 자신을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. 운동복을 꺼내놓고 결국 다시 접어 서랍에 넣는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만둘까 계속할까? 그 사이에서 며칠, 몇 주, 어떤 분은 몇 달째 결정을 못 내린 채로 끌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쯤 되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라벨이 붙기 시작합니다. 내가 또 우유부단해서, 내가 의지가 약해서, 나는 원래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라서. 그 며칠을 가장 지치게 만든 건 일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끌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매일 한 번씩 더 자책하는 일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내려놓아 드리고 싶습니다. 심리학에서 오래 관찰되어 온 결은 이렇습니다. 어떤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결정 못한 채 끌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지쳐 있었습니다. 결정을 내린 다음이 아니라 결정을 못 내린 채 매일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 며칠이 사람을 가장 깊이 깎아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 며칠씩 헷갈리고 계셨다면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.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. 마음이 아주 정직하게 이 갈등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렇게 그 신호를 매일 견뎌내느라 깎이고 계셨던 것 뿐입니다. 그러니 지금은 결심을 다그치는 자리에 자기를 더 두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번만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. 같은 그만두고 싶음, 같은 손을 떼는 행동인데도 그 안에서 흐르는 마음의 방향은 사실 두 갈래로 갈립니다. 오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같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 안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. 한쪽은 그만둔 자리에서 마음이 천천히 다음으로 흘러갔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. 행동은 같은데 그 다음의 풍경이 달랐던 것입니다. 이 두 갈래에는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놓아주기입니다. 마음이 지금 자리에서 부드럽게 풀려나면서 다음으로 흐를 자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. 다른 하나는 흐름이 막혀버린 멈춤입니다. 시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잠시 꺼지고 다음 자리가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. 같은 회사를 그만둔 두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. 한 사람은 시간이 조금 흐르며 자기를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. 산책 시간을 정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천천히 헤아립니다.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든 게 멈춰 있습니다.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 외에 어떤 자리도 새로 열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. 같은 관계를 정리한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쪽은 자기 일상의 결을 다시 다듬어가고 다른 한쪽은 그 정리에서 멈춰 풍경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마음을 가르는 결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만두는 그 자리에 다음으로 흐를 자리가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가, 아니면 흐름이 막힌 채 그저 끄고 싶다는 마음만 남았는가. 이 하나입니다. 이 결은 그만둔 다음에 풍경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지금 헷갈리는 마음 안에서도 한 줄로 비칩니다. 지금 자기 마음 한구석에 다음 자리가 한 줄이라도 보이시는지,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자리를 끄고 싶다는 마음만 또렷한지, 그 한 줄을 가만히 보시는 일부터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두고 싶습니다. 어느 쪽이 옳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. 다만 두 상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. 최근 신경과학에서 다시 정리한 바에 따르면 흐름이 막힌 상태는 의지가 약해서 학습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스트레스를 통과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기본 반응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이 멈춤은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들어올 때 비로소 풀립니다.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. 다음 자리가 한 줄이라도 보인다면 그 결을 따라가시면 되고, 흐름이 막혀 있다면 멈춤을 다그치는 대신 그 큰 자리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작은 마무리 하나부터 마음에 들여놓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.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. 내가 게을러서 못 노는 건가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람의 마음은 이미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클수록 그 일을 계속 쥐려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와는 거의 상관없이 말입니다. 한행동 경제학 실험에서는 같은 공연 시즌권을 더 비싸게 산 사람들이 그 시즌 동안 더 많은 공연을 보러 갔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. 같은 공연인데 단지 자기가 치른 값이 더 컸다는 이유만으로 발걸음이 더 자주 그 자리로 향한 겁니다. 못 노는 마음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쏟아온 자기 모습을 지키려는 아주 오래된 본능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시선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. 오래 꽉 쥐고 있던 사람만이 노는 게 어떤 감각인지 압니다. 놓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잘 쥐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. 시간을 들이지 않은 일에는 놓고 싶다는 무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. 지금 그 무게를 느끼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진심을 두고 살아오셨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그 마음을 두고 자기를 다그치는 일입니다. 자기에게 친절한 마음은 책임을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.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 위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. 자기를 몰아붙이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한 박자 친절한 사람이 더 부드럽게 다음 자리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. 그렇다면 마음 안에서 놓는다는 것은 몸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요? 가장 먼저 시작되는 동작은 의외로 작습니다. 포기하고 싶다는 그 한 줄을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. 마음을 다루는 한 임상 흐름에서는 이 작은 거리두기를 회복의 첫 걸음으로 봅니다. 나는 이제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런 문장이 한 줄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. 사실로 박아두지 않고 머릿속을 지나가는 한 줄의 말로 잠깐 떼어놓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 생각을 멈추려고 더 깊이 파고들지 않는 일입니다. 한 심리학자가 같은 생각을 되씹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한 바에 따르면 왜 나는 또 이러지 하고 안으로 파고들수록 그 생각이 차지하는 자리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 멈추려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흐르도록 잠시 두신 채로 몸을 다른 동작 하나로 옮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도, 창문을 잠깐 여는 일도 그 다른 동작이 됩니다. 놓는다는 건 손에 꽉 쥐고 있던 끈을 한 번에 놓치는 일이 아닙니다. 한 손가락씩 천천히 마디 하나만큼 풀려나가는 감각에 가깝습니다. 손가락이 한 마디만 펴져도 손바닥에는 다음 무언가가 들어올 작은 자리가 생깁니다. 오늘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동작은 그 한 마디뿐입니다. 한 번에 다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 마지막으로 지금 마음이 헷갈리는 그 자리에 무엇을 두고 가시면 좋을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. 놓는다는 것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. 그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던 마음의 자원을 다음으로 옮겨두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. 그래서 놓은 그 자리에 무엇을 들릴지가 함께 자라야 회복은 비로소 시작됩니다. 지금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모습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한쪽으로 너무 빨리 결론 지으려 하지 않는 마음, 그 망설임 안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일을 마주해 왔는지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 오늘은 거창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. 큰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회사 일을, 관계 일을 통째로 풀어내려 하면 마음은 그 자리에서 또 멈춥니다. 그러니 시작은 그 큰 자리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. 작은 일 한 가지를 마음에 들여 끝맺어 보세요. 미뤄두었던 짧은 답장 하나여도 좋고 책상 위에 며칠째 놓여있던 컵 하나여도 충분합니다. 그 작은 끝맺음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내 손 안에 있다는 감각을 마음에 돌려보내줍니다. 그리고 그 감각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.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. 포기인지 놓아주기인지 헷갈리셨다면 그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. 같은 그만두고 싶음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흐를 자리가 함께 만들어졌다면 놓아주기. 흐름이 막혔다면 잠시 멈춤. 어느 쪽이든 자기를 다그치는 자리에 두지 마시고 작은 일 한 가지를 마음에 들여 끝맺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오심리학이었습니다.